안녕하세요. 영웅의 여정이라는 책의 작가이자 신화학자, 종교학자인 조셉 캠벨 혹은 조지프 캠벨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많은 예술가들이 그의 철학을 따릅니다. 스타워즈와 인디아나 존스를 만든 조지 루카스 감독이나 다빈치 코드의 저자 댄 브라운은 그의 저서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1904년 미국에서 태어나 1987년에 생을 마친 조셉 캠벨은 기독교 신화와 원시 신화, 동서양의 신화와 종교들을 심리학적인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나 자신의 삶의 영웅이 되어 사회나 국가의 이념, 관습, 교리, 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블리스, 희열, 지복을 따르는 여정을 통해 다시 사회로 선물을 가지고 귀환하라는 영웅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은유법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 호수요 같은 거죠. 아니면 시간은 금이다. 이건 은유법입니다. 하지만 총 맞은 것처럼은 은유가 아니라 직유법이고요.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은 것, 예수의 부활 등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종교인이거나 유신론자일 거예요. 하지만 조셉 캠벨은 우리가 흔히 아는 종교나 신화의 내용은 은유라고 이야기해요. 신화에 대한 조셉 캠벨의 열정은 아메리칸 인디언의 이야기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이 아메리칸 인디언의 신화는 그들이 가혹한 삶의 현실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징적 이야기들이었다고 해요. 원시 부족 사람들은 동물 가죽으로 옷을 입고 천막을 만들었고 그들의 죽음을 먹으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삶은 죽이고 먹는 것에 의해 유지되는데 그 현실을 감수해야 하는 정신세계가 필요했다고 해요. 인디언과 버팔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인디언들은 낭떠러지로 버팔로들을 몰고 가면 떨어져서 죽는 걸 알고 그렇게 버팔로 떼를 잡아 겨울을 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버팔로들이 낭떠러지에서 방향을 틀어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냥을 하지 못한 인디언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겨울을 맞이할 상황이었어요. 한 인디언 소녀가 새벽에 물을 길러 갔다가 벼랑 끝에 모여있는 버팔로들을 보고 너희가 떨어져서 우리 부족의 식량이 된다면 내가 너희 중 하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몇몇 버팔로들이 떨어져 죽고 한 버팔로가 와서 이제 나와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소녀는 떠났고 그 아버지는 소녀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버팔로는 소녀를 찾으러 온 아버지를 죽였고 슬퍼하던 소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마법의 주문을 외며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걸 본 버팔로는 소녀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죽인 뒤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버팔로의 춤을 추며 그 의식을 치러달라고요. 그러면 매년 인디언 부족의 식량이 되기 위해 오겠다고요. 이건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보여줍니다. 인디언이 아닌 다른 부족들도 동물과 사람 간의 계약을 맺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생명을 먹는 삶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들이 먹을 때에는 신이 아닌 동물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 시대에 신화를 들먹이는 게 참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신화적 이미지가 현대에 적용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서양과 다른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더 적용시키기 어렵기도 합니다. 서양의 신화나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유럽에 가서 보면 왜 저런 그림을 그렸는지, 왜 저런 건축물이 지어졌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흥미롭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가면 그저 새롭고 멋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군 신화에서 현대에 적용시킬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찾아봐도 거의 나오지 않더라고요.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 본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쑥과 마늘을 먹어야 했던 호랑이와 곰은 어쩌면 호랑이한테 유독 잔인했던 것 같아요. 주로 호랑이는 육식이고 곰은 잡식이니까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 고집하는 육식이 아닌 여러 가지를 포용할 수 있는 잡식성이 결국 살아남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적응력이 강한 거죠. 어떤 한 가지 의견이나 믿음만이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도 유리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자신의 다양한 모습과 여러 가지 감정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는 단군 신화의 곰을 현대 사회에 적용한다면 포용력이 크다는 것, 그릇이 큰 인물이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후 조셉 캠벨은 인디언의 신화가 미국과 떨어진 다른 지역의 신화들과도 유사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빠져들게 됩니다. 유럽 여행길에는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를 만나 붓다의 생에 관한 책을 한 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놀랄 만큼 비슷한 이야기를 불교에서 발견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동양의 종교와 철학을 탐구하게 됐고 불교와 힌두의 신화적 상징에 빠지게 됩니다. 유럽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며 시대와 사회에 타협하지 않는 예술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작품 속에서 매력을 느낍니다. 그렇게 신화와 예술 세계를 연관시키게 돼요. 더 나아가 꿈과 신화를 최초로 연결한 칼 융의 연구를 알게 되고 파고들어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세상의 여러 문화권에 걸쳐 반복적으로 목격한 영웅의 여정이라는 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요. 영웅의 여정은 출발, 입문, 귀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17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야기의 전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초조해하거나 삶에 뭔가 빠진 듯한 모습의 주인공, 즉 영웅이 등장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 숙명이란 느낌이 들게 하고 드디어 떠날 때가 되죠. 과거와의 최종적인 단절은 때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게 어떤 여정에 대한 부름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혼자 갈 수는 없고 지혜와 마법의 힘을 줄 멘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 멘토가 자신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거나 어떤 책일 수도 있고 유튜브 영상으로 매일 만나는 유명인일 수도 있겠죠.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요즘은 더 쉽게 멘토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세계 모험으로 내려갈 때는 괴상하고 무시무시한 수호자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들은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의미하는 거라고 해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겪고 나면 그 사람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도 하죠. 무언가 깨달은 거예요. 인생길에 한 발짝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새벽에 부모님께서 머리맡에 선물을 두고 가신 걸 본 순간 우리는 다시 그 전처럼 100%의 순수한 믿음으로 산타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는 미로의 세계를 지나가야 합니다. 보물을 쟁취하거나 공주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영웅은 용을 죽여야만 해요. 게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단계의 마지막에 나오는 괴물을 죽여야 넘어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모험의 결정적인 시련은 영웅이 죽음을 마주할 때입니다. 영웅은 가슴의 지혜를 따라야 할 도전을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뭘 원하는지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나와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걸 저항하고 막는 순간,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말하는 것 대신에 그 시대가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악마에게 항복하고 지옥에 살게 된다고 해요. 조셉 캠벨은 영웅을 한 문화의 신화를 인격화한 것으로 봤어요. 붓다나 예수가 그런 인물들인 거죠. 영웅은 모험으로의 불림에 답을 하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그런 성인들만이 영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의 영웅들이니 용기를 내서 삶으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와 명령에 반응하는 삶이 아닌 내면에서 피어나는 삶의 길로 나선 사람은 자신에게 자극이 되는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해요. 각자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고 흔들어 깨우는 어떤 열광적인 뭔가를 찾아내야만 한다고요. 조셉 캠벨이 영어로 블리스라고 말한 희열, 지복은 온전하게 현재에 존재하는 느낌,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어떤 걸 하고 있을 때의 느낌이라고 해요. 이런 느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이미 초월성의 근처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블리스를 따르면 생각지도 못한 문들이 열릴 것이고 삶에 어떤 진지함이 있게 되며 세상이 블리스를 따르는 우리 자신을 도울 거라고 해요. 우리가 학문 속에서 얻는 것이 외부 세상이라면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내면 세계라고 해요. 외부 세상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내면 세상은 인류 전체에 변치 않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하는 곳에서 신화를 만나게 되는 거죠. 조셉 캠벨은 우리의 내면을 현재의 외부와 만나게 하는 것이 예술가들의 몫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신화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표현한 것이 예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술가와 과학자를 현대의 영웅이라고도 했어요. 대부분의 소설이나 영화 속 주인공들은 조셉 캠벨이 말하는 영웅의 여정을 거칩니다. 우리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어떤 여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지금도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이고 영웅이지만 블리스를 따른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영웅의 여정을 떠날 수 있을 거예요. 블리스 내 신화를 찾아서 라는 책에 들어가는 말 끝부분에 있는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각자 스스로 선택한 지점에서 모험의 숲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어떤 길도 나 있지 않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으로 들어가라. 그곳에는 어떤 길도 나 있지 않다.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길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 길이 좋아 보이거나 지름길 같아 보여서 쫓아간다고 그 길이 내게 잘 맞는 길은 아닐 거예요. 조셉 캠벨의 이야기에 더 깊은 의미들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나만의 여정을 찾아가는 나 자신을 꼭 안아주고 다독여주세요. 나는 잘 가고 있고 그런 나에게 늘 고맙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만나요. 빠이.